안녕하세요. 병원집 딸내미입니다. 오늘은 혈액 검사 하나 덕분에 큰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약물 치료와 수술 사이에서 고민하며 결국 제 몸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한 번쯤 이런 건강 고민을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하지 않은 일상.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병원집 딸내미로 살아가고 있어요. 별것 아닌 일도 괜히 더 걱정하고 혹시 뭔가 있나 싶어 자주 혈액 검사를 받고 싶어 하는 편입니다. 사실 저처럼 혹시 이게 무슨 병 신호 아닐까 하는 걱정 살아가며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잖아요. 가끔씩 아빠에게 질문합니다. 혈액 검사할 때 되지 않았어? 그리고 아빠는 되게 아직 안 해도 되라고 답하시죠? 이런 소소한 건강 잔소리와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평소와 다른 신호가 왔습니다. 아빠에게서 전화 좀 해라라는 메시지가 온 겁니다. CA125란 무엇인가요? 평소 단체 톡에서도 말이 적으신 아빠가 개인 카톡을 보낸 건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고 아빠 목소리에 진지함이 묻어났어요. CA225라는 수치가 있는데 내가 10개월 전 검사했을 때보다 수치가 10 정도 올라서 정상 범위를 벗어났어. 산부인과 진료 받아봐야겠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CA125? 나중에 인터넷을 찾아보고 가족에게 물어보고 아빠에게도 다시 설명을 들었습니다. 건강지식 CA125란 무엇인가요? CA125는 암항원 125 캔서 엔터전 125라는 이름의 고분자 당단백입니다. 이 지표는 난소암, 자궁내막암, 그리고 췌장암, 폐암 등 일부 다른 암에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건강한 사람, 임신 중이거나 자궁내 염증이 있어도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단독 선별 검사로는 정확도가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병의 진행 경과나 예후, 재발 여부를 관찰할 때는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CA125 기준치는 대개 35ml 이하이며 혈액 내 수치가 이를 넘으면 종양을 의심하게 됩니다. 다만 정상인에게도 증가할 수 있으니 여러 가지 요인을 함께 확인합니다. 병원에서의 첫 검진 경험. 저는 극구 내적 불안을 무시하려 했었지만 착한 딸이니까 아빠 말대로 바로 산부인과 예약을 잡았어요. 그곳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예상했던 대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거 수술해야 되겠는데요. 난소에 7cm 크기의 혹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죠. 난소 혹이 생기는 건 흔한 질환이라고들 하지만 그 크기가 7cm나 된다니 혼란스럽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난소 홍낭종의 종류. 난소에 생기는 종양은 낭종 또는 혹이라고 불립니다. 자주 발견되는 종류로는 황체낭종, 자궁내막 종초코렛 낭종, 기형종, 장액성 낭종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초음파로 크기와 대략적인 성질을 파악할 수 있지만 확진은 수술 후 조직 검사로 가능합니다. 특히 크기가 8cm 이상이거나 악성 가능성이 높은 형태 또는 급격히 커지거나 통증이 심하면 수술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젊고 암 위험성이 낮으며 임신 계획이 있다면 약물 등 보존적 치료를 우선 고려하기도 합니다. 난소 낭종의 증상은 대부분 없다가 커지면 아랫배 통증, 불규칙한 생리 혹은 복부 팽만감 등이 흔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정기 검진이 중요하죠. 저도 증상이 없었는데 발견된 경우였어요. 두 병원 간의 치료법 차이. 처음 진단받은 병원에서는 바로 수술을 요구했지만 본과 대학 병원에서는 바로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 신약이 개발돼 요즘에는 약물 치료를 먼저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젊고 가임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난소 기능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수술을 미루고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죠. 건강상식 난소혹 최신 치료 가이드라인. 최신 진료 지침에 따르면 난소 기능 보존이 중요한 젊은 여성, 암 위험성이 낮거나 낭종 크기가 8cm 미만, 악성 가능성이 적은 경우 주로 약물 치료, 경과 관찰 혹은 복강경 수술을 우선합니다. 크기가 큰 혹이나 악성 의심, 통증 심할 때는 빠른 수술, 로봇과 복강경 등의 방법으로 최소 침습적 수술이 권고됩니다. MRI 검사와 보험. 저는 그날 바로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비용이 상당히 높아서 실비보험이 없었더라면 부담이 컸을 거예요. 암, 종양질환은 MRI, CT 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실손보험이 커버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만 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의 경우 가족력 있으면 보험 점검도 필요합니다.
인터넷 검색과 환우 커뮤니티. 이 시기 저는 챗GPT, 환우 카페 등 온라인을 샅샅이 검색하며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수술을 하게 되면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병을 낫기 위해 도움되는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약의 어떤 부작용이 가장 많은지, 치료비, 실비보험, 회복기간 등을 찾아보며 불안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치료 과정, 호르몬제 복용과 부작용. 저는 약물 치료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호르몬제 복용은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저는 좁쌀여드름이 나고 피부가 뒤집어지고 기분이 우울해지고 살이 쪘어요. 복용 중 정기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작용이 있으면 기록해서 진료 때 꼭 공유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 계획을 조정해야 합니다. 발병률 내가 걸리면 100%. 가임기 여성 1명이 난소 혹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생기면 확률은 100%. 나이, 가족력, 기존 질환,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예방은 어렵지만 정기검진이 가장 큰 예방책입니다. 흔한 오해와 사실. 오해 1. 수치가 정상이 아니면 무조건 암. CA125 등은 암뿐 아니라 다양한 질환, 스트레스, 생리 등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재검,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오해 2. 혹이 있으면 반드시 수술. 크기, 모양, 통증, 악성 가능성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지니 무조건 수술은 옛날 이야기. 오해 3. 약만 먹으면 된다. 호르몬제 복용과 함께 생활습관 관리가 치료 효과와 부작용 완화에 아주 중요합니다. 호르몬제 복용 시 생활 꿀팁. 첫째, 일정한 시간에 먹기. 매일 같은 시간에 먹는 게 좋습니다. 저는 알람을 맞춰두고 시간 맞춰 먹었어요. 둘째, 피부 관리에 신경 쓰기. 피부가 예민해지면 저자극 세안, 충분한 보습, 햇빛 차단 필수. 저는 약을 먹으면서 기미가 생기게 되어서 선크림을 더욱 열심히 바르게 되었어요. 셋째, 마음 건강도 함께 돌보기. 기분 저하가 심하면 일기 쓰기, 명상, 친구나 가족과 대화하기 등 가라앉은 마음을 다독이려 노력해요. 넷째, 식습관과 신체활동. 부종, 체중 변동 심할 땐 짠 음식 줄이고 물 충분히 마시고 가벼운 걷기로 순환 도와주기. 장시간 한자리에 오래 앉아있지 않기, 가벼운 스트레칭을 매일 해줬어요. 다섯째, 몸에 해로운 것은 자제하기. 술은 약효에 방해가 되니 되도록 피했고 일회용품 사용과 배달 음식도 줄였어요. 치료의 경과와 결과. 약물 복용 3개월 후 재진에서 혹 크기가 7cm에서 5cm로 줄어 매우 다행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수술을 바로 했다면 난소 기능이 크게 저하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안도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약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 건강상식 여성 건강검진 체크리스트. 20대에서 40대 여성이라면 꼭 챙겨야 할 건강검진 팁. 기본 혈액 검사로 빈혈, 간신장, 커125 같은 암 표지자, 갑상선 등은 꼭 넣기. 자궁 초음파는 저는 생리주기와 관계없이 딱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어요. 생리주기 불규칙하거나 비정상, 출혈, 복통 있으면 산부인과 가서 주기적으로 검진 필수. 갑상선, 유방암, 가족력 있을 시 유방 촬영 갑상선 초음파 적극 권장합니다. 내 몸은 내가 챙긴다는 마음으로 1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하기. 연말에 가면 직장인 건강검진으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친절한 검진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연말로 미루지 말고 널널할 때 검진 받으세요. 보험 혜택 놓치지 않기 위해 가입 내역도 점검해보세요. 건강경영 정기검진이 주는 실제 가치. 의료비 약값 큰 돈 드는 수술비보다 조기 검진으로 병을 예방하거나 경과를 관리할 때 삶의 질이 올라가고 장기적으로는 치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를 꾸준히 받는다는 것이 비용이 부담될 수 있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 생각하세요. 또 가족력 있는 분은 꼭 보험과 건강 기록을 늘 염두에 두세요. 마지막 메시지, 내 몸을 들여다보는 습관. 작은 신호 하나라도 내가 챙겨야 진짜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작은 변화, 증상, 피곤함, 생리 이상 같은 신호들을 알았을 때 한 번이라도 진료를 받아보세요. 저는 결국 꾸준히 한 혈액 검사와 적절한 치료 덕분에 내 몸과 건강을 지켜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기검진과 내 몸에 대한 관심은 가장 확실한 건강보험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고 마지막으로 혈액 검사 받은 게 언제인지 한번 기억해 보셨나요?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들여다보는 습관,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병원집 딸내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